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마켓포커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상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어제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염원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 그리고 전자주총 의무화, 그리고 사회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그리고 이제 그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은 모두 주주 권익 보호, 그리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분명한 이정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법 개정이 원래 목표하던 사항들이 모두가 통과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안이 원래 5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3가지는 잘 통과가 됐는데, 이제 네 번째 이제 이슈였던 그 감사위원 3%룰 관련해서는 절반만 통과가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주주분들은 핵심이라고까지 주장하셨던 집중 투표제 도입은 좀 이제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통과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대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의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의무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주주 충실 의무까지 직접적으로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부과가 됐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소액주주의 이익이 뭔가 침해되었을 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 구제 수단이 새롭게 마련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주총 의무화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시대적 요구에 좀 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주주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주주총회를 관람하고 대표이사의 발언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뭐 단순히 뭐 명칭만 변경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이제 의의를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선출 부분은 좀 이제 반절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감사 선출 시에 이제 회사가 꼼수, 소위 꼼수라고 해서 이제 개별 3%와 합산 3%의 이제 차이점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제 소액주주 측의 감사 선임을 부결시키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배주주 측의 어떤 그 지분 쪼개기를 통한 소수주주들의 어떤 감사 선임을 막으려는 그런 꼼수가 차단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투표제가 좀 의무화가 됐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이 좀 원천적으로 좀 보장되는,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핵심적인 제도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좀 더 많이 선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혀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모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시장에 계신 그 어느 분도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다 더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번 상법 개정은 첫 발걸음을 뗀 것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보완 입법이 더욱 더 필요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법 차원의 과제로 보면 이번에 이제 통과되지 못했던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소액주주의 어떤 그 주주 제한과 관련된
행사 요건이 보다 더 완화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주 제한을 위해서 어떤 그 행사 요건들이 좀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다수 결의제 등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80%는 모아와야 어떤 안건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과도한 경영권 보호 장치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부정주총으로 항상 이제 물들고 있는 이런 주총들을 좀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총 의장 선임권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독 주주권 도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상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이죠? 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사항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법 개정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법 개정하면 바로 지주사가 떠오르는 상황.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스에 세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PBR 0.8배 미만인 지주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여력 남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상법 개정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 꽤 많이 올랐던 지주사나 저PBR,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가 향방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으니까 재료 소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상법 개정을 하고 봤더니 앞으로 할 더욱더 해야 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많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소위 말해서 좀 쉽게 설명한다면 수학을 90점 맞았던 이제 100점으로 가는 길이 더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재료 소멸과 그리고 새로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동시에 좀 충돌이 되게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본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새로운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가본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그 명목 PBR에 비해서 실제 PBR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는 1조지만 사실 실제 부동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니까 5조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1조와 5조의 차이는 5배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PBR이 얼마인지를 투자자분들께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복 상장된 자회사가 실제로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정말로 배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주사의 리레이팅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그 지주사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가에 또 자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주가 누르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액트의 경우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그 인적 분할을 파마리서치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회사들의 그 주주가치 훼손 정책들이 소액주주들 손으로 잘 막힌다고 한다면 주가 누르기 하방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주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같이 잘 막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남은 과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요, 이번 주 시장이 좀 주목했던 이슈였죠.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떠들썩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원래 24% 가지고 있었는데 그 24% 전량을 활용을 해서 3,200억 원 규모의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상법 개정 전 막차 타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수십 개의 그 교환사채 발행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열심히들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중 하나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막차 타기 이런 시각이신데 네. 태광산업 측에서는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회사의 주장이긴 한데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5월 기준 현금성 자금만 1조 9천억 원 보유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주식을 처분한 게 7,776억 규모였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너무 낮은 상태이고요. 뭐 880억의 부채가 88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과거 전례를 보면은 2022년에 10조 원 투자 계획 공시 이후에 실질적인 집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설득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인지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좀 중단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교환사채 발행은 지금 중단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중단이지 철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주주들이 보기에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인 제3자 배정과 다름이 없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이 회사가 주주 환원에 소홀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적으로 봤을 때 주주들은 그 태광산업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대책은 없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제도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감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태광산업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금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은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